안녕하십니까. 대한건축아카데미의 문상원입니다. 자, 2022년도 2회 건축사 자격시험을 보신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셨던 것만큼 혹은 약간의 그 이상의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래도 2022년도 2회에 1교시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지금까지 있었던 자격시험의 유형하고는 조금 다르게 여러 가지 도전이라든지 좀 색다른 문제 유형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만큼 사실은 조금 까다로웠다, 어려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문제에 대한 난이도가 내 합격의 당락이 그대로 반영되진 않기 때문에 시험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께서는 충분하게 휴식하시고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건축을 위해서 충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좋은 결과 있기를 마찬가지로 바라겠고요. 자, 그래서 1교시에서 조금 상처받았던 마음을 2교시 평면 설계에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생활 SOC 체육시설에 대한 증축 설계이네요. 사회 간접자본,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 목적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기반이 되는 체육시설을 통해 가지고 우리 도시, 우리 마을에 어느 정도의 서포트되는 주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차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증축 설계네요. 자, 과제에 대한 계율이 보시면 초등학교 부지 내에 있구나. 그래서 기존 초등학교가 있고 거기에 SOC 사업의 일환으로 생활 체육시설이 들어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중축에 대한 의미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의 지역적인 맥락, 주변 현황도에 대한 분석이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멘트인 것 같고, 기존 교사동의 연결 동선을 고려해서 주변에 있는 교사동 간에 대한 어차피 우리 건축물은 증축이기 때문에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연계성이 어떻게 정확하게 반영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고민들을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늘상 우리가 했던 거대로 지상 1층, 지상 2층, 2계층에 대한 평면을 구성하겠다라고 과제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자, 현황도를 그래서 한번 봤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사이트에 대한 경계선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 우리 대지 바깥에 있는 도로는 12m 도로, 그 다음에 8m 도로, 두 개의 도로가 면하고 있고 그 와중에 우리 초등학교에 대한 부지는 이쪽 저쪽으로는 어디까지가 끝인지는 알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설정이 되면서 여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교사동을 포함한 초등학교 그리고 운동장이 이러한 사업부지 내로 연결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개념들을 얘기하고 있었네요. 그래서 과제기후에서 얘기했던 우리 도시적인 맥락을 고려해라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우리 계획대지 외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도시적인 맥락을 따져주자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이트 범위 내뿐만이 아니라 외적인 요소를 따져주자. 그때 우리가 뭘 하기로 했나요? 도로에 대한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차량이 진입을 할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기로 했고, 그리고 인접대지에 대한 성격이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와에 대한 관계성들을 모색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방위축, 정북이 어디고 정남이 어디니라고 하는 방위축을 고려해 가면서 우리가 현황도에 있는 내용을 보시고 사이트, 계획부지 바깥에 있는 내용들에 대한 관계들을 모색해보자 라고 하는 개념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도로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큰 도로에서부터 주 진입이 이루어지는 게 가장 노멀한 방법일 거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적은 작은 도로에서 부진입이 이루어지면서 거기에다가 차량에 대한 동선이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차량에 대한 동선은 작은 도로에서부터 진출입을 만들어주는 게 맞겠다라고 우리는 계획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도로, 즉 보행이나 차량이 어떻게 들어오는 게 주변 맥락을 잘 따라갈까요? 라고 하는 고민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인접대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와 만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이렇게 공원이라고 하는 요소를 통해 가지고 우리 인접대지에서는 쓰임새가 많은 요소가 있구나.
그래서 요 부분으로는 먼저 시각적으로도 조망권을 확보해 주는 게 좋겠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동선도 연계해 주면 훨씬 더 좋지 않겠니? 그래서 우리 사이트는 아니지만 우리 대지에 면하고 있는 요 공원 부지는 흡사 나의 공원이 되는 것처럼 활용도가 높게 계획해 주면 좋지 않겠니? 그게 동선에 대한 연계도 만들어 줄 수가 있겠고, 시각적인 조망권에 대한 것도 연계를 해주면, 즉 동선과 조망에 대한 부분들을 연계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겠니? 라고 하는 고민들을 우리가 한 번 더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직접 면하진 않지만 8m 도로에서는 일반 주거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12m 도로 건너편에도 일반 주거지역 큰 의미는 없겠다. 그래서 인접한 대지 부분에 대해서는 얘가 엄청나게 중요하겠구나. 그리고 또 얘는 증축이다 보니까 인접대지는 아니지만 기존 건축물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 있으니 이 관계를 우리가 한번 또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외적인 요소에서 정북이 여기 있네. 그럼 여기가 남쪽이겠네. 공원이 그렇다면 조망권도 확보가 되면서 향도 좋아지는구나. 우리 시설물이 향이 필요한 시설물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놈은 향도 조망도 욕심꾸러기에 대한 놈들이 여기 들어오면은 참 좋겠구나라고 이제 볼 수 있겠네요. 그게 그래서 대지 경계선 외적인 요소에서부터 우리가 도시적인 맥락을 따라가야 되는 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 하라고 했던 내용들이 뭐였어요? 기존 초등학교 부분에 대한 교사동과의 연계성들을 얘기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은 뭐냐면 교사동을 통한 연결 통로가 이미 폭 3m짜리로 우리 사업부지 쪽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업부지로 들어오고 있는 폭 3m의 연결 통로는 굳이 꺾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최대한 이 동선에 대한 축을 반영해 주는 게 우선순위가 되겠다라고 하는 게 기본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관연도 시험에서도 증축에 대한 개념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늘 지켜왔던 얘기였던 것 같고요. 약간은 얘보다는 마이너하지만 여기에 교사동 크기가 이만큼이 있네. 스케일 재보니까 한 1.5m 티 나가 있네. 여기는 약 7m 튀어나가 있네.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지만 도시적인 맥락, 그 교사동의 맥락을 따져가자면 우리 매스도 이 라인을 따져가는 게 틀린 대안은 아닐 수 있겠다. 하지만 연결 통로가 우선순위에서 1순위인 것 같고, 요놈과 요놈은 한번 고려해 볼 법은 하지만 옆집이 이렇게 생겼다고 우리 매스가 그대로 간다고 하는 것도 약간 100% 맞다라고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필수적으로 지켜주려고 저는 노력할 거고요. 요놈하고 요놈은 시도해 봤다가 아니라면 요 정도는 내가 내려놓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 정도를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건축물, 기존 인접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내용이었고, 이따만한 운동장이 있네. 그럼 이 운동장 부분에서부터 우리 사업부지와에 대한 관계성들은 마찬가지로 어떻게 연계하면 좋을 거냐라고 하는 고민들이 첫 번째 우리가 사이트를 보고 느끼고 검토하고 앞으로 남은 시간에 투자해야 되는 요 방향으로 잡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첫 번째 이야기거리를 해준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현황도에 대한 내용들을 한 요 정도까지만 먼저 머릿속에 담아 두시고요. 설계 조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건축 개요가 나왔는데요. 용도 지역은 일반 주거 지역. 아이고 깜짝이야. 일반 주거면 1조건 해야 돼.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규모가 지하 1층에 지상 2층이야. 앞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여기하고 그 다음에 즉 여기 부분하고 뭐가 있어요? 도로가 있어요. 도로면 우리는 공지라고 보기 때문에 공동주택이라면 정북 일조권을 공지 중심, 일반 건축물이라면 정북 일조권을 요 도로 건너편, 우리는 어떤 거? 요 놈 공동주택 아니니까 2층짜리가 이쪽에서부터 적용받는 일조권이 적용 대상이 될 리가 없을 거다라고 해서 지역지구가 일반 주거 지역이었지만 우리 계획 건축물에 대해서는 영향은 없었더라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교육연구시설이에요. 사업부지 면적이 주어졌고요. 얘는 전체 대지 면적이 아닌 사업부지 면적이니까 당근 빠따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고려하지 않아요 라고 나오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규모를 가지고 봤을 때 지하 1층 나왔으면 지하 1층에 대한 용도가 특별하게 어떠한 거실이 있지 않는 경우에서는 인간적으로 지하층에는 기계전기실이 들어갈 거니까 드라이 에어리어 정도만 도면에 표현하자라고 하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되고, 구조는 기본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모듈에 대한 고민 좀 해주시고, 승강기는 장애인 겸용으로 한 대만, 주차는 장애인 한 대, 비상주차 한 대, 딸랑 두 대만 들어간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도로가 두 개가 있었단 말이죠. 요렇게 있어요. 여기는 8m 도로고요. 여기는 12m 도로예요. 그래서 소규모 주차 두 대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부터 따져봐야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왜? 얘는 전체 우리 부지 내에, 대지 내에 주차 규모가 전체적으로 8대 이하일 때 소규모 주차장 8대 이하를 법규 적용을 받는 건데, 우리는 요따만한 사업 부지 내에서 두 대를 만들어 달라는 거고, 여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고, 초등학교에 보통 여기에 주차 대수가 몇 대예요? 그렇죠. 식당하고 강당 1층은 웬만하면 다 피로트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주차장이 6대일 리는 만무하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두 대 규모라고 하지만 여기는 소규모 주차장을 쓸 수 있다 없다? 못 쓴다, 옳지 않다. 그래서 얘는 제대로 되어 있는 출입구, 그 다음에 대지 내 차로포, 직각 주차를 정확하게 명기하시는 게 맞겠다. 법적인 적용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1층 평면도상에 어느 정도 그냥 계획적인 조경 계획만 조금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층고가 주어졌습니다. 계획상으로 필요한 건 요 지상 1층 4.2m니까 2층 평면도를 그릴 때 4.2m 층고를 고려한 어느 정도의 계단에 대한 사이즈를 여러분들께서 적용해 주시면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사료가 되네요. 자, 그래서 전반적인 건축 개요에 대한 내용들이 먼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보편적으로는 건축주의 요구사항이 그 다음에 나오는 일들이 좀 많았는데요. 요번 문제는 약간 급하신가 봐요. 세부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었던 건축주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별 면적표가 오히려 더 건축주의 요구 조건에 전에 먼저 나오는 케이스가 요번 케이스인 것 같네요.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1층 부분에 대한 내용을 보면 층구분은 되어 있고요. 주요한 생활체육시설이 수영장이구나. 수영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구나. 그리고 카페가 들어가는구나. 나머지는 끝이네. 1층에는 수영장하고 스포츠 카페 들어가고 끝이네. 수영장의 내부 구성을 보면 수조와 수영장 데크, 라카룸, 가족 라카룸, 유아풀, 체온 유지탕, 의무실, 기구창고, 강사, 휴게실 등등이에요. 그룹핑을 하자면 수영장이라고 하는 놈은 얘는 한 덩어리로 갈 것 같은데, 거기 안에 똑같은 기능이지만 조금 오손도손 모일 수 있는 기능이 유아풀하고 체온 유지탕에 대한 개념도 같은 탕탕탕이다. 그래서 요놈하고 요놈은 같은 공간 안에 들어가도 큰 문제가 안 될 놈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라카룸, 가족 라카룸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요놈도 하나의 영역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약간 서비스, 응급, 그 다음에 사무, 강사에 대한 영역이 이렇게 세 가지의 영역으로 만들어 가겠구나 라고 하는 싸움이 되겠죠. 그럼 일반적으로 내가 수영장 설계를 실제적으로 디테일하게 해보진 않았지만 인간적으로 우리가 수영장을 한 번씩은 다녀왔으니까 먼저 머릿속에 다이아그램을 그리셔야죠. 여기가 1층의 수영장 기능이 여기에 하나의 매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먼저 요 수조하고 수영장 데크, 그 다음에 유아풀이 들어가는 부분이 가장 큰 공간이 될 거고, 생각 같아서는 2층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얘는 2계층으로 시원하게 오프닝을 만들어줘서 충분한 천장고를 만들어줘야 그래도 좀 수영장 같지 않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생기는 거고,
라카룸하고 가족 라카룸에는 여기에는 어느 정도 이 방향이 되던 이 방향이 되던 주 진입이 들어간다면 주 출입구 부분에다가 라카룸이 들어가는데 자세한 설명을 다 해놨습니다. 먼저 들어와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느 정도 신발도 좀 벗고 그리고 여기에 파우더룸도 좀 있고 옷도 갈아입고 그 다음에 샤워가 들어갔다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예, 수영복으로 환복한 상태에서 샤워실에서 우리가 환복을 하고 요 수영장으로 들어가는 구조가 기본적이겠죠. 그게 우리 도면에는 보여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인으로 들어가고 어느 쪽으로 아웃이 나올까라고 하는 게 표현이 정확하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남자, 여자 분리하고 그 다음에 얼라들 그리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하고 같이 사용하는 규모는 적지만 가족 라카룸도 요놈 남녀 공간의 가운데 낑기든지 아니면 특별한 다른 공간으로 만들어 주든지 아무튼지 간에 처음에 요 스타트하는 요 공간에 대해서는 저렇게 정리를 하는 게 개념적으로 맞겠다. 그리고 이제는 서포트 되는 기능들에 대해서는 여기를 썼다면 나머지 한 켠을 어느 정도 지원해 주면서 여기서부터 안전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교육에 대한 고민들을 이렇게 서포트할 수 있는 개념이 일반적이지 않겠냐. 그러면 나머지 두 면이 남아 있다면 이 두 면은 필요하다면 개방감 있게 창호를 시원하게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오프닝에 대한 벽체를 오프닝하면서 개방적인 요소로 사용하는 게 노멀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우리 계획에는 맞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수족처럼 달린 게 요 스포츠 카페였는데 면적은 크지 않아. 요놈은 조금 이따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였어요? 먼저는 어느 정도 그리드를 가지고 우리는 계획하는 게 좀 편하다 보니까 모듈을 잡는 거였는데 사실은 막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요 수조하고 수영장 수조하고 데크 유아풀이 다 합해가지고 요놈하고 요놈을 더하면 450이야. 그러면은 얘는 50 모듈로 들어가게 되면 9모듈이네. 요거는 조금 느낌 괜찮은데? 라카룸하고 가족 로커룸이 160이야. 50으로 따지면 세 칸보다 조금 커. 요것도 뭐 크게 나쁘지 않은데 요것들은 그냥 자잘하니까 그냥 고하시고 얘도 60이면 1.2 정도만 돼도 계획은 할 수가 있으니까 한마디로 딱 떨어지는 그런 어떤 모듈이 눈에 보이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50이라고 하는 모듈로 초기 단계에는 계획할 수 있지 않을까. 2층에서도 봤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사무회의가 한 덩어리고 그 다음에 얘는 아예 그냥 묶어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민체육공간이 이렇게 묶여져서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눠져 있더라. 여기에서도 50으로 들어갔을 때 큰 문제가 되지 않겠다. 특히나 교육실과 사무실은 70이지만 내부 데크가 20으로 빠져 있으니까 50 더하기 20 데크가 따로 들어가는 방향이 되지 않겠는가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부적인 창고를 포함하겠다. 얘와 얘도 마찬가지. 체육공간에 체력 단련실이 있고 요가룸이 있는데 얘가 같이 사용하는 라카룸이 동일하게 파우더 샤워실이 같이 겸용되고 있는 요 남녀 분리의 라카룸이 주요 공간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진입마당에 대해서는 약 90에베 그리고 5개 휴게데크 1번은 체력 단련실용인데 면적이 좀 커요. 얘는 60제곱미터. 그리고 5개 데크 2번은 요가룸에 붙어 있는데 면적은 작습니다. 30제곱미터라고 해서 외부 공간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그 중에 휴게 데크는 옥외라고 하는 게 중요하고 여기에 들어가고 있는 교육 사무에 대한 데크는 내부 데크라고 하는 게 멘트상으로 중요하겠다. 그래서 얘는 비를 맞는 구조도 가능하겠다. 얘는 비를 맞아서는 안 되는 실내 데크로 만들어지겠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뭐 나머지 있는 내용들은 여기 밑에 있는 주기에 대한 내용들은 큰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맨 마지막에 있는 내용은 요거였네요. 직통 계단 개소 외에 법적인 기준은 고려하지 마세요. 계단 개수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개만 있어도 계획에 큰 무리가 없다면 그냥 가세요 라고 하는 그 정도의 설명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모듈은 일단 50으로 잡고 그 다음에 요구하고 있는 세부 프로그램들에 대한 내용들은 조금 있다가 그리드에 넣어가면서 한 번 더 얘기를 해보죠. 그 전에 이제는 건축주의 요구사항을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자, 건축물은 인접대지 및 도로 경계선 그냥 간단하게 한번 그리면 이렇게 우리 땅이 돼 있고 여기는 경계선이고 요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얘가 12m, 얘가 8m 이렇게 되어 있었네요. 그래서 인접대지와 도로 경계선으로부터는 1m 이상 이격한다. 짠, 짠은 1m 이격해라. 그리고 학교 부지내 사업 부지 경계선에서는 이격을 고려하지 않는다. 여기는 의미 없다. 그냥 공사 가능하게끔 최소한에 대한 0.5 정도만 떨어뜨려줘도 별 무리 없겠다. 그래서 여기는 필수 조건이고 여기는 최대한 붙여서 계획하는 것도 가능하겠다 라고 하는 의도이고요. 주출입구에 면하는 진입마당 아까 얼마? 90제곱미터. 그놈이 8m 도로와 12m 도로에 접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아하, 느낌은 어떤 느낌? 요놈과 요놈이 같이 들어오니까 여기에 진입마당을 만들어주는 게 대안의 우선순위가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게 일환이 돼야 되겠죠. 주차장에 대한 출입구는 아까 주차장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소규모 주차장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제대로 되어 있는 주차장인데 어디로? 우리가 아까 일로 들어오려고 했잖아요. 8m 도로니까 여기에서부터 차량은 들어오는 게 맞겠다. 하지만 제대로 된 주차장으로 계획해 달라라고 하는 거고 건물의 부출입구는 주차장과 연계해서 계획한다. 요놈이 차량 동선이면 건물의 주출입구가 있었을 때 부출입구가 이 언저리에도 있어야 되겠구나. 다음 조건입니다. 스포츠 카페는 8m 도로에 면하고 별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그렇다면 스포츠 카페는 여기 어딘가에만 있어도 큰 문제는 안 돼요. 그리고 별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만들어 놓고 출입문만 별도로 만들어 놔도 얘는 별도 운영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죠. 하지만 일환이 이쪽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저는 반댈세, 이결혼 반댈세가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하고 싶은 첫 번째 타이틀은 뭐예요? 그래도 카페인데 뭔가 바라보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8m 도로 바라보는 것도 좋겠지만 여기는 뭐였다? 공원이라고 하는 이 좋은 땅에 옆에 우리 사이트가 있는데 이 공원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다. 우선적으로 스포츠 카페 위치는 여기에 들어가면 얼마나 아름답겠니? 그래서 여기에 데크라도 하나 만들어주면 공원도 바라보고 지나다니는 사람도 바라보면서 별도 운영이 되면 얼마나 좋겠니? 이게 첫 번째 대안으로서 우리는 잡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면서 조금 더 오바를 하면 별도 운영이라고 했으니까 야 이거를 출입문 달아주는 것만 가지고는 나는 성에 차지 않는다. 아예 1층 부분에서는 이쪽에다가 외부 동선을 만들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요놈은 난놈으로 버려줘야 되겠다. 별동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독립적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말하지 않아도 느껴질 정도로의 매스 계획이 들어가면 조금 더 극명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욕심이 마구마구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되는지 안 되는지를 조금 더 고민해 보고요. 된다면 과감하게 쏘세요. 수영장에 수조가 있습니다. 예, 면적이 가장 큰 놈이었죠. 어디다 넣어달라? 아까 그렸던 다이아그램이랑 똑같네. 학교 운동장과 공원 측의 조망이 가능하게 어디에다가? 여기에다가 만들어줘서 이쪽을 열어주세요. 운동장. 이쪽을 열어주세요. 공원. 그러면은 아까에 대한 다이아그램의 답은 그대로 나왔습니다. 라카룸 어디로 가요? 그래도 여기에 큰 도로고 여기가 있으니까 라카룸 계획은 요놈에 대해서 진입에 대한 출입에 대한 개념이 돼야 되니 라카에 대한 다이아그램은 여기가 맞을 거고 그리고 나머지 서포트해야 되는 의무라든지 그 다음에 직원 기능이라든지 강사실들은 여기에 갈 자리밖에 없구나. 두 군데를 열어주니까 이거밖에는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수영장 내 수영장 데크 이 일부는 수영장 사전 교육을 위해 가지고 으쌰 준비 운동 좀 하고 해야 된다는 얘기죠. 어느 공간에서는 폭 4m 이상의 확보를 해주세요. 그거는 위치가 여기가 될 건지 여기가 될 건지는 사실은 계획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보기에는 여기에 강사가 있는데 강사에 대한 공간을 고려해서 이 부분 정도에다가 4m 여유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우선순위는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기존 교서동 2층과 연결되는 증축동의 내부 통로는 폭 3m. 우리의 첫 번째 느낌이었습니다. 이놈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한 번 더 언급하고 있네요. 의무실은 수영장에서 주차장으로 통하는 별도의 출입구와 연접해서 계획한다. 아싸. 의무실이 아까는 우리는 어떤 다이아그램을 그렸다. 여기다. 강사, 의무실, 창고는 여기다. 그게 어디로 가라? 주차장으로 면하고 있는 이 동선 부분에 만들어 달라. 이유는 뭘까요? 삐요. 비상 차량이라고 하는 게 장애인 차량 외에 한 대가 더 들어갔는데 앰뷸런스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 동선과 의무실에 대한 동선을 만나게끔 해주세요. 라고 하는 개념이고, 그 개념은 어떻게? 별도의 출입구로, 한마디로 주 출입구, 부 출입구 외에 별도의 비상용의 출입구를 만들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구나. 용도는 무엇이겠냐? 라고 하는 거, 삐요삐요에 대한 것까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민해 주셔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을 마찬가지로 대응해 주시는 게 맞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교육실과 사무실은 내부 데크를 통해서 수영장 내부에 조망이 가능하도록,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아까 하고자 싶었던 거는 수영장은 조금 이렇게 층고가 높았으면 좋겠어. 다른 데는 이렇게 2층짜리가 층고 4.2m로 만들어줄 수 있겠는데, 하지만 2층에 들어가고 있는 교육실과 사무실이 얘라면 여기에는 내부 데크를 만들어서 여기에서부터 수영장을 조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개념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 하부에는 뭘 쓸 거냐? 뭐 여러 가지 쓸 수 있겠죠. 얼라들이 노는 유아풀도 쓸 수 있겠고, 체육 유지창도 쓸 수 있겠고, 여기다가 준비 운동하는 공간도 안 되진 않을 거고 등등입니다. 하지만 레일이 깔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시원하게 높은 천장고를 좀 최대한 유지해 주려고 하는 계획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네요. 체력단련실에서 수영장과 공원을 조망해 달라고 합니다. 이 자리네. 체력단련실, 아까 여기 스포츠 카페가 들어가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자리가 얘도 되고, 그리고 요 수영장도 조망할 수 있는 두 가지를 다 잡아먹겠구나. 모든 아카룸의 탈의실과 파우더룸과 샤워실의 이용 동선은 사용자의 편리성을 고려. 제가 보기에는 사용자의 편리성이라고 쓰셨지만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부끄러우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확보해주고 동선이 얽히지 않게끔 말씀드렸던 인동선과 아웃동선을 분명히 말하면서 기능적이면서도 서로 부끄럽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계획안을 조금은 더 라카룸 내부를 디테일하게 설계해 주세요. 심지어 문짝의 위치까지 여러분들이 최대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하셨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방화구익입니다. 크게 뚫려 있구나. 여기 필요하다면 2층 부분 층간방화 들어가야 되겠네. 무장애입니다. 경사부가 없으니까 1층 바닥 레벨 그냥 지열과 동일하게 하셨다면 내부에 우리가 적어도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화장실, 그리고 단차는 없기 때문에 출입구 부분에 대한 단차 제거, 램프는 설정 안 하셔도 큰 문제는 없겠네요. 에너지 절약 계획입니다. 향을 바라보면서 필요하다면 이렇게 수직 수평 루버를 정확하게 사용하시는 것도 적용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에너지 절약 계획하면 가장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것, 그렇죠. 방풍실 계획을 면밀하게 들어가야 되겠다. 출입구가 몇 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또 있어. 1층, 2층에 기존 건물과에 대한 연계되는 부분들까지도 모든 외부와에 대한 동선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방풍실 계획을 조금 더 면밀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요 천창 계획을 반영해 주셔가지고 자연환기, 자연 채광이 내부에서 발생이 되는 것도 표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그렇다면 2층 평면도 상에 상부 천창을 표현해 주신 것도 아주 좋은 계획안이 될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도면 작성 요령입니다. 특별하게 도면 작성 요령에서는 지금까지 우리 자격시험에서 나왔던 그러한 일반적인 경우하고 벗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딸랑 하나 더 있는 건 뭐냐? 예시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명기해 달라고 해서 이렇게 고가 요 수조로 들어가고 있는 경사로, 그리고 하나의 레이당 20m의 폭 2m짜리로
4개의 레일이니까 레일만 8m, 그리고 어느 한쪽 출입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1.5m, 폭은 9.5에 기럭지는 20m짜리에 이렇게 다운이 되어 있는 수조 공간을 분명하게 명기해 주시는 게 요 예시 도면을 참조하셔 가지고 그대로 명기해 주시는 방법을 써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 다시 확인하면, 그래, 진입마당은 여기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주출입은 여기서, 주 진입은 여기서 이루어질 것 같고, 또 이쪽도 이루어지면서 진입마당은 만들어질 것 같아. 그리고 주차장 동선은 여기에 들어갈 거야. 그리고 요 언저리에 부출입구가 하나 더 만들어질 거야. 그리고 비상용 출입구가 하나 또 있을 거야. 그리고 이왕이면 이 자리가 스포츠 카페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여기가 커다랗게 수조 공간이 있을 거야. 그 중에 요놈과 근접해서 락카가 있을 거야. 그리고 의료 기능, 의무 기능과 강사 기능들은 이 언저리에 있을 거야. 나머지 있는 부분에 뭐 만들어주면 돼요? 로비하고 코어 계획하면 될 거야. 인 거죠. 그거를 어떤 놈이랑 결부시켜서 이 동선과 결부시켜가면서 어떻게 계획할까라고 하는 게 기본 개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개념까지는 이제 알겠는데 다음 단계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는 뭐다? 그렇죠. 그리드를 깔아봐야죠. 예, 계획지에 그리드를 깔아보고 얘가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고민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고 싶은 1안은 요 3m 요 통로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먼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50에 대한 면적으로 내가 첫 번째 계획을 했으니까 다들 그냥 about 7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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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m로 계획 부지 안에다가 깔아보고 시작하겠다. 그랬더니 한 이 정도 규모감이 나오더라 라고 하는 걸 저희가 알 수 있는 거였죠. 그래서 아까 했던 그 다이어그램을 1층에다가 그려보면 약 3.2 정도의 덩어리 락카가 이 정도 필요하네. 많이 필요한데? 그리고 수조가 9덩어리가 필요하니까 한 이 정도가 필요하네. 여기는 좀 남네. 그러면 이쪽 부분에 가야 되는 게 여기에 의무실도 들어가게 되면 들어갈 주차할 데가 없잖아. 할 수 없다. 요렇게 수조 공간을 만들어주고 9덩어리를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의무실하고 그 다음에 강사실하고 이런 공간들을 여기까지로 붙여서 하는 대안이 발생하겠구나로 1안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50에 대한 그리드로 만들어주면, 그 다음에 스포츠 카페는 여기에 60짜리가 하나 들어가주고, 주차장은 제대로 들어와서 이쪽으로 들어와서 요 그리드에다가 비상하고 장애인을 하나씩 넣어줘야 되니까 파킹이 이 정도에 대한 규모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 갈 수 있는 부분은 화장실 하나 들어가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로비하고 코어를 이렇게 배치하는 방향이 있으면 얘가 로비가 되겠구나. 그리고 여기는 복도를 만들어줄 수가 있겠구나. 면적 따져가면서 요 대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한 가지 이제 조금 고민스러운 건 뭐냐? 2층도 별 문제 없습니다. 한 가지 고민스러운 거는 아까는 얘는 이쪽 12m 도로하고 8m 도로에서부터 진입마당을 만들어주기로 했다 보니까 이렇게 통통하게 들어가는 게 1안이었는데, 통통하게 이렇게 1안으로 만들어주는 순간 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들어오는 동선이 오다가 꺾여서 들어오는 부분이 생긴다. 이건 고민됩니다. 물론 얘를 통통하게 만들고 여기 있는 코어가 갈 자리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이쪽으로 타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어차피 뭐가 있었으니까 한 1.5m 정도는 튀어나가 있었으니까 우리 메스도 좀 튀어나간다고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거야. 이미 4.5m에 대한 공간이 있으니 여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코어를 여기에 둘 거면 진입마당은 이렇게 길게 만들어줄 수밖에 없고요. 코어를 이쪽으로 보내게 되면 이쪽이 로비가 될 수 있으니까 진입마당은 통통해질 수밖에 없고, 그 정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정도의 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렇게 계획을 했을 때 2층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는 여기는 오프닝을 만들어 줄 거고, 여기에 결국에는 교육하고 사무 공간들은 얘를 사용하고 데크가 이쪽으로 튀어나가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데, 그 다음에 2층에서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주민체육 공간이 6덩어리에다가
그 다음에 5개 휴게데크가 60, 30이 있다 보니까 1.8이 더 들어가야 돼. 8덩어리야. 화장실 여기 있고 그러면 이만큼 8덩어리가 돼도 사실은 애로사항은 있더라 라고 하는 고민이 조금은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50에 대한 그리드를 그냥 7m, 7m에 대한 그리드로 만들어 갔더니 이런 애로사항이 있구나. 자, 그렇다면 그리드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변형할 수가 있다 보니 7에 대한 개념들을 좀 깨버리고 면적으로 맞춰주자. 우선순위는 얘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이쪽으로 너무 이렇게 튀어나가면 아까 로비 구성이 어려웠거든요. 3.2개의 라카룸 공간이. 그래서 여기에 있는 7m 라인 포기하고 요 정도의 라카룸 면적이 3.2 모듈 정도의 라카룸 면적을 이쪽 스판을 키워서 만들어주게 되면 라카룸이 여기서 해결이 가능하구나. 얘가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의무실하고 그 다음에 요 강사유계실을 제외한 수조 공간이 전체적으로 요 정도면 가능하겠다. 즉 수조하고 유아풀하고 그 다음에 체온 조절용 어쩌고 저쩌고는 이 안에서 충분히 가능하겠다. 그러면 나머지 여기에 들어오고 있는 공간에서는 요놈의 외부로 닿는 회의실 여기 하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요 띠를 이용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20짜리, 20짜리, 30짜리 등등으로 이렇게 직접 면하는 서비스 기능들을 넣는 대안이 충분히 가능하겠다로 대안을 잡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쪽 부분이 로비 공간과 코어 공간으로 만들어주고 화장실이 이쪽 편으로 만들어주고 말씀드렸던 주차장 공간은 이 상태로 만들어주고 여기가 뭐가 되겠다? 스포츠 카페가 그대로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공유 면적을 따져보니 여기까지의 공유 면적만 따져봐도 요구하고 있는 공유 면적을 충분히 커버하더라. 그렇다면 여기는 옥 외에 보도를 설정해 주면서 욕심부렸던 스포츠 카페에 대한 독립적인 메스의 분위기를 그대로 유지하기가 훨씬 더 좋아지네. 그래서 스판을 조금 조정하는 작업들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본 거고요. 그래서 계단실, 그 다음에 승강기실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만들면서 정리를 하고 얘가 로비가 만들어지면서 진입마당을 이렇게 푼 게 1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층 부분에서는 또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에 6 더하기 1.8이라고 하는 외부 공간이 있는데 이 1.8 중에 스포츠 센터가 만들어 가야 되는 이 부분과 연접해야 되는 5개 휴게데크를 여기에다가 덮기에는 조금 답답해 보이니 여기 안에다가 다 덮으려면 화장실 인원만 비껴가면 깔끔하게 요가실, 체력 단련실, 그 다음에 라카룸이 그대로 정리가 되겠구나. 화장실 2층짜리 건물에서 위아래 꼭 맞춰야 될 필요가 없으니 여기에다가 화장실을 만들어주는 대안도 충분히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들로도 대안을 우리가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주민체육에 대한 개념들 요 놈이 교육과 사무로 만들어지면서 내부 데크를 이쪽에다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2층도 동일하게 3m의 연결 통로폭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을 저희가 학원에서의 일환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요거하고도 조금은 물론 스파는 말할 것도 없겠고요. 조금씩의 다른 대안은 만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최초에 말씀을 드렸던 주변 도시화에 대한 맥락, 주변 현황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접하고 있는 교사동, 운동장과의 연계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관계. 그러면서 수영장에서의 그러한 기능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고려가 되셨다면 다른 여타의 대안이 되더라도 충분히 합격이 가능한 점수가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처음에 보여드린 대안은 말씀드렸던 그 순서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내용을 한번 꼼꼼히 보시면서 좀 의아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한 번 더 여러분들이 다시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층, 2층에 대한 도면들을 여기까지 구성을 한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1, 2층이 그냥 박스에 대한 교육이 되겠지만 1층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스포츠 카페가 이렇게 설정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수영장에 대한 메스가 이렇게 설정이 되면서 두 가지 떨어져 있는 메스 계획으로 좀 보이려고 노력한 게 대안의 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같습니다. 자,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
건축사 자격 시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공부하시는 것도 힘드시고 그러시겠지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시고 또 올해에는 좋은 성과가 분명히 있으실 거니까 늘 화이팅 하시면서 건강하게 여러분들의 건축을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